시간의 틈, 서울 골목길 한복판, 작은 시계 수리점에서 준호는 아버지의 유품인 골동품 회중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상해. 이 부품은 본 적이 없는데. 그가 나사를 돌리는 순간 시계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다. 눈을 뜨니 1994년. 낡은 간판들과 추억의 거리가 펼쳐졌다. 당황한 준호 앞으로 한 여성이 달려와 부딪혔다. 죄송해요. 그녀는 유리였다. 맑은 눈동자와 순수한 미소에 준호의 심장이 멎었다. 괜찮아요? 준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선 유리.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급브레이크 소리. 트럭이 유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위험해. 준호가 유리를 품에 안고 굴렀다.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한 두 사람.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유리의 감사 인사도 끝나기 전에 다시 푸른빛이 준호를 감쌌다. 다시 2024년 수리점. 준호는 급히 밖으로 나가 유리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며칠 후 미술관을 지나던 준호는 한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영이었다. 유리와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준호를 전혀 모르는 듯 했다. 그날 밤 소영은 미술관에서 1994년 사진전을 준비하며 옛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사진은 뭐지? 한 장의 흑백 사진 속에서 낯익은 남자가 웃고 있었다. 바로 준호였다. 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소영이 사진을 들고 준호의 시계점 문을 두드렸다. 준호는 자신의 사진을 보고 식은땀을 흘렸다. 이분을 어디서? 1994년 사진전을 준비하는데 이분이 여러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소영의 간절한 눈빛에 준호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때 시계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준호는 소영을 뒤로 한 채 다시 과거로 떠났다. 1994년 유리는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다시 와줬네요. 기쁨에 찬 유리의 미소에 준호도 마음이 흔들렸다. 둘은 함께 서울 거리를 걸었다. 명동거리, 남산타워, 한강. 90년대의 추억 속에서 준호와 유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당신은 정말 신기한 사람이에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아요. 유리의 농담에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현재로 돌아온 준호. 하지만 뭔가 달랐다. 소영의 미술관 기획전이 바뀌어 있었다. 시간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변경되어 있었다. 준호의 과거 개입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민우 형사는 최근 벌어진 기이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었다. 1994년에 일어났어야 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몇몇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의 직감이 말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커피숍에서 우연히 마주친 준호와 소영. 어제 그분이시네요? 소영이 먼저 인사했다. 준호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해요. 처음 만난 건데 왜 이렇게 편하죠? 소영이 고개를 갸웃했다. 준호와 대화하는 동안 자꾸 어딘가 그리운 기분이 들었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준호는 대답 대신 커피를 홀짝였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당신의 과거 모습과 사랑에 빠졌다고? 그냥 인연인가 봐요. 그 밤 준호는 다시 과거로 갔다. 하지만 유리의 표정이 어두웠다.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알 수 없는 기억들이. 유리가 고통스러워했다. 현재 소영 기억이 과거의 유리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유리야,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준호가 진실을 말하려던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한유리 양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을 본 것이다. 날짜는 내일이었다. 안 돼. 준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유리를 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원래 역사에서 유리는 죽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막아서 현재의 소영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시계가 고장나기 시작했다. 빛이 깜빡이며 불안정해졌다. 아직 안 돼. 하지만 준호는 억지로 현재로 돌아왔다. 더 이상 과거로 갈 수 없게 되었다. 1994년에서 홀로 남겨진 유리는 준호를 애타게 기다렸다. 준호야, 어디 갔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준호는 시계를 수리하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다. 과거의 유리가 걱정되었지만 현재의 소영과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준호 씨와 함께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죠? 소영은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꾸었다. 90년대 거리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걷는 꿈. 그 남자의 얼굴은 늘 흐릿했지만 목소리는 분명 준호와 같았다. 이상해.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인데 소영 씨, 혹시 어릴 때 기억 못하는 시간이 있나요? 준호의 질문에 소영이 놀랐다. 어떻게 알았죠? 5살부터 10살까지 기억이 거의 없어요?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때였다. 소영의 눈빛이 갑자기 바뀌었다. 준호야, 전혀 다른 목소리, 전혀 다른 표정. 유리였다. 왜 안 와? 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데. 유리야?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다. 하지만 곧 소영이 정신을 차렸다. 저 뭐라고 했나요? 갑자기 정신이? 민우가 준호의 수리점에 찾아왔다. 준호야, 너 요즘 뭔가 이상해. 그리고 이 동네에서 계속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민우의 형사 본능이 준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내 아버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30년 전 갑자기 사라진 그 이야기? 민우의 말에 준호가 굳었다. 우리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소영 안에 유리가 완전히 깨어났다. 하루는 소영으로, 하루는 유리로 살아가는 이상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둘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준호야, 나의 유리야. 유리의 인격으로 나타난 소영이 준호를 끌어안았다. 보고 싶었어. 왜 사라진 거야? 유리야, 미안해. 준호가 그녀를 달랬지만 다음날 소영으로 돌아온 그녀는 전날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어제 제가 뭔가 이상한 짓 했다고 들었는데 민우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준호의 아버지 이준석의 유품에서 발견된 일기였다. 시간 여행의 대가는 생명이다. 과거로 갈 때마다 수명이 줄어든다. 준호야, 아빠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준호야. 민우가
준호를 다그쳤다. 내 아버지도 시간 여행자였어? 그래서 30년 전에 갑자기 늙어서 죽은 거야?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형, 정말 미안해. 준호가 모든 것을 고백했다. 시간여행, 유리와의 만남, 그리고 소영과의 관계까지. 민우는 충격에 빠졌다. 유리가 나타나 준호에게 애원했다. 다시 과거로 와줘. 거기서 우리 함께 살자. 현재 따위 필요 없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유리야, 난 현재의 소영을 사랑해. 너도 소영이지만 지금의 소영을.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나는 뭐야? 30년 동안 기다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가 간신히 시계를 수리해 다시 과거로 갔다. 1994년에 유리는 홀로 앉아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유리야, 나한테 들어줘야 할 말이 있어. 준호가 모든 진실을 털어놨다.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는 것, 그리고 현재에 다른 소영이 있다는 것까지. 그럼 넌 떠날 거야? 유리가 조용히 물었다. 현재의 그 여자를 택할 거야?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유리를 버리고 가면 그녀는 다시 사고로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를 바꾸면 현재의 소영이 사라질 수도 있다. 민우는 준호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더 찾아봤다. 시간 여행의 대가. 한 번 갈 때마다 1년씩 수명이 줄어든다. 준호가 이미 10번은 갔다 온 것 같은데.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재의 소영과 유리가 대화를 나눴다. 같은 몸 같은 마음 속에서. 우리 둘 다 준호를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함께 사는 거야. 나는 과거를, 너는 현재를. 하지만 두 인격의 공조는 소영의 몸에 무리를 주기 시작했다. 어지럼증과 두통이 점점 심해졌다. 소영씨, 준호가 쓰러진 소영을 부축했다. 시간이 없어. 소영이 중얼거렸다. 유리의 목소리였다. 준호의 몸에 시간 여행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주름이 생겼다. 민우가 보기에도 준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준호야, 그만해. 이러다 죽어. 민우가 애원했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다. 유리를 그냥 둘 수 없어. 그리고 소영도 구해야 해. 소영의 상태도 악화됐다. 두 인격이 공존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해졌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상해요.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민우가 준호의 시계를 연구하다가 실수로 과거로 이동했다. 이게 뭐야? 1994년 거리에 떨어진 민우는 당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자신을 마주쳤다. 너 누구야? 왜 나랑 똑같이 생겼어? 1994년의 젊은 민우가 놀라며 물었다. 나는 현재의 민우는 설명할 수 없었다. 두 민우의 만남으로 시간의 균형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는 현상이 일어났다. 1994년의 건물이 2024년 거리에 나타나고 과거 사람들이 현재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뭐야?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다. 시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 서울 곳곳에서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는 현상이 벌어졌다. 90년대 옷차림의 사람들이 2024년 거리에 나타나고 현재 사람들이 갑자기 1994년 풍경 속에서 깨어났다. 준호야, 갑자기 나타난 중년 남성이 준호를 불렀다. 준호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 아버지? 그래 아빠야. 이준석이 아들 앞에 나타났다. 시간의 수호자가 되어 이 모든 혼란을 막아야 해. 내가 유일한 희망이야. 준호의 아버지는 시간여행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시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시간의 틈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아, 시간의 법칙을 어겼을 때의 대가가 이거야.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놔야 해. 소영과 유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30년간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의 사고, 준호와의 만남, 그리고 현재까지의 모든 순간들. 이제 알겠어? 우리는 원래 하나였구나. 준호야, 사랑해. 소영의 목소리였지만 유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과거든 현재든 상관없어. 우리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하지만 시간의 붕괴는 계속되었다. 더 이상 방치하면 모든 시간대가 뒤섞여 돌이킬 수 없는 혼돈이 올 것이었다. 준호는 선택해야 했다. 민우가 젊은 자신과 대화하며 깨달았다. 이게 바로 패러독스구나. 우리가 만나면서 모든 게 꼬인 거야. 그는 스스로를 희생해서라도 시간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결심했다. 아들아, 시간을 원래대로 돌리려면 모든 시간 여행의 기억을 지워야 해. 준호의 아버지가 설명했다. 그리고 너와 소영의 인연도 모두 리셋된다. 준호는 절망했다. 소영과의 사랑을, 유리와의 추억을 모두 잃는다는 뜻이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어? 소영이 나섰다. 내가 대신 희생할게. 유리의 인격을 과거로 보내고 현재는 나만 남을게. 그녀의 결심에 찬 목소리였다. 안 돼. 준호가 막았다. 내가 사라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 괜찮아? 진정한 사랑이라면 기억하지 못해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소영이 미소 지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민우가 마지막 방법을 제시했다. 내가 과거로 가서 모든 시간 여행이 시작되지 않도록 할게. 내 아버지의 시계를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거야. 형, 그럼 형도. 응, 나도 사라질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살 수 있어. 준호는 친구들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할게.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끝낼게. 시계가 마지막으로 강렬하게 빛났다. 준호와 소영이 마지막 포옹을 나눴다. 사랑해, 소영아. 나도 사랑해, 준호야. 시간아, 모든 걸 되돌려줘. 준호가 시계를 힘껏 돌렸다. 강렬한 빛이 모든 것을 덮었다.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모든 사건들이 리와인드 되면서 원래의 시간선으로 돌아갔다. 준호는 다시 2024년 수리점에서 깨어났다. 아버지의 시계는 그냥 평범한 골동품 시계였다. 시간 여행의 기억은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혹시 준호가 미술관으로 달려갔다. 소영이 있을까? 그곳에서 전시를 준비하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소영이었다. 실례합니다. 준호가 말을 걸었다. 소영이 돌아봤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어머, 소영의 눈에서 깜짝
놀란 표정이 스쳤다.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왜 이렇게 그리운 기분이 드는지. 준호도 가슴이 뛰었다. 기억은 없지만 마음이 기억하고 있었다. 저도요. 처음 보는데 이상하게 편하네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소영이 먼저 제안했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1년 후 준호와 소영의 결혼식이 열렸다. 민우가 주례를 섰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운명이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를 알아봤거든. 준호의 주머니 속 시계가 따뜻하게 빛났다. 마법은 사라졌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서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다. 사랑해 소영아. 나도 사랑해, 준호야. 하객석에서 지켜보던 한 노인이 미소 지었다. 준호의 아버지였다. 그는 조용히 사라졌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준호와 소영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간 속에서 계속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기억한다.